여러분, AI 혁명 하면 보통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회사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떠올리시죠? 근데 이 모든 디지털 기술 뒤에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물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버티브 홀딩스는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AI 시대에 진짜 숨은 주인공으로 떠오른 기업입니다. 자,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플러스 252%. 이게 뭐냐면요. 머티브가 최근에 발표한 2025년 4분기 유기적 수주 성장률이에요. 시장의 그 어떤 예상치도 그냥 가뿐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아니,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전통적인 산업 장비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AI 열풍의 가장 뜨거운 중심에 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보넥티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믿기 힘든 수준의 수요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저 252%라는 숫자가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52% 성장의 결과물이 바로 이 숫자, 150억 달러입니다. 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버티브가 지금 당장 신규 수주를 하나도 받지 않아도 앞으로 1년 넘게 공장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돌려야 겨우 다 만들 수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2025년 말, 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갑자기 하늘로 솟구치는 거 보이시죠? 저게 바로 150억 달러의 힘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가시성을 주는 거죠. 아, 이 회사는 내년, 내후년 먹거리가 이미 창고에 가득 쌓여 있구나 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니까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문이 폭주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요. AI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물리적인 문제, 바로 과열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의 서버렉 하나가 한 10kW 정도 전기를 썼다고 하면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빽빽하게 들어찬 AI 서버렉은요. 100kW 이상, 무려 10배가 넘는 전기를 먹습니다. 전력 소비가 10배라는 건 거기서 나오는 열도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바로 액체 냉각이라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기존처럼 그냥 선풍기 같은 걸로 바람을 쐬주는 공랭식 방식으로는 이 엄청난 열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젠 아예 액체 냉매를 파이프로 흘려보내서 칩을 직접 식히는 이 기술이 필수가 된 거죠. 안 그러면 차세대 AI 칩이 과열로 녹아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버티브가 바로 이 분야의 압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자, 이제 버티브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들만의 경쟁 우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해져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이튼 같은 경쟁사들, 물론 다들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죠. 근데 그 회사들은 여러 산업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좀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버티브는요, 오직 데이터 센터, 이 한 우물만 파는 순수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붐이 터졌을 때 그 모든 혜택을 희석 없이 그대로 다 빨아들이는 구조인 거예요. 버티브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 하나가 아니에요. 60년 넘게 쌓아온 열 관리 분야의 역사와 노하우,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어디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5천 명이 넘는 거대한 서비스망, 또 부품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합하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이 모든 게 결합돼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성을 구축한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버티브랑 엔비디아의 관계는요,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공급사와 고객사 관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차세대 AI 공장의 표준, 예를 들어서 800V 직류 전력 아키텍처 같은 미래 기술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인프라에 청사진을 같이 그리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이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스토리에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높은 주가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 이 엄청난 약속의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죠. 150억 달러의 수주 잔고. 이게 바로 버티비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강세론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 숫자도 봐야 합니다. 약 71배. 버티브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70배가 넘어요. 투자자들이 저 150억 달러라는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바로 약세론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지금 주가에는요, 버티브가 거의 완벽하게 사업을 해낼 거라는 기대, 그리고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다 녹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저 150억 달러어치 주문을 제때 맘들지 못하거나 빅테크 고력들이 갑자기 AI 투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다 지었는데 전력망에 연결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주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시장이 버티브를 이제 어떻게 새롭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직접 제시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버티브 경영진이 직접 내놓은 2026년 공식 목표치를 보면요. 매출이 102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무려 28%나 점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버티브가 얼마나 스스로의 성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놀라운 성장성과 이미 확보된 미래 매출 때문에 시장의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브를 경기를 타는 평범한 산업재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AI 경제 전체에 필수적인 전력과 냉각을 공급하는, 마치 우리가 쓰는 수도나 전기처럼 절대 없어서는 안 돼 AI 시대의 유틸리티 기업으로 다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버티브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공공재, 즉 유틸리티 같은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 그 엄청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너무 뜨거워져 버린,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타루스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버티브 투자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